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은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긴 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에도 최고 득표를 안겼다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중점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이 미래 먹거리로 기대했던 해상폭력과 국립의대 신설 등의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커졌습니다. 개학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학교 대응이 제각각이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에서도 호남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수정당에도 최고 득표를 안겼다는 의미 있는 기록도 남겼는데요. 청년층과 주부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역 이슈를 선점하는 등 이번 대선에서 기세를 잡은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호남 표심.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호남 민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가 강주 84%, 전남에서 86% 득표율로 전통적인 지지세를 보이며 호남이 민주당 텃받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겁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이 결집했고 특히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역풍으로 중도층의 표심도 흡수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야권 단일화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호남 유권자들의 또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 이런 것들이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 등으로 호남 2030 청년층을 집중 공략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중 역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광주에서 12%, 전남에서 11%, 전북 1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7, 18, 19대 대선에서의 보수 정당이 기록했던 호남 득표율을 뛰어넘은 겁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목표로 예상했던 20%대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호남 민심은 어느 정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여세를 몰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지방의회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더 호남에 다가오면 저는 충분히 우리 호남에서도 경쟁 구도가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서진 정책, 호남 동행 등으로 호남 표밭을 부지런히 누볐던 국민의힘이 견고한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5년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뽑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광주 전남 핵심 공약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인수위원회부터 차기 정부의 중점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출마 선언 이후 7번이나 호남을 찾아서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수도권과 경북권 등 타 지역보다 낙후된 호남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과감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광주를 찾아선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 선도도시 조성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발전 청사진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세계의 AI 도시가 되게 저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지역 중점 사업에 대한 공약 반영을 요청했고 이 가운데 광주 8개, 전남 24개 사업이 채택됐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들 사업들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후보 때 표심 공략을 위해 공약은 했지만 당선 이후 공약 이행률은 높지 않았던 전례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주 공약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14.5% 이행하는 데 그쳤고 문재인 정부는 80%대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게 그 반증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 승리 이후 곧바로 광주를 찾아서 광주와 호남에 대한 당의 애정이 이번 대선만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곧 만들어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챙겨야 하고 빠진 사업들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국정과제 선정 TF 회의를 개최해서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를 할 것이고 인수위하고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해서 효과적으로 유례 없이 초접전을 보였던 20대 대선은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차기 정부 5년 지역 발전을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초접전 속에 치러진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광주 전남 지역의 여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도 낙선한 후보에 대한 아쉬움과 국민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광주 지역 득표율은 84.82%. 광주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도 승리하지 못했다며 치열하게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시민의 그 염원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면목이 없고 죄송합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이재명 후보가 역전하길 바랐던 광주 유권자들은 못내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참 한숨 안 잤어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지지했던 분이 떨어지니까 화가 나고 좀 서운하고 허탈하고. 당선인이 확정된 상황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뽑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새벽까지 봤는데 그냥 결과는 그냥 나온 대로 수긍하고 있고. 두 후보의 전국 득표율 차이는 0.73%포인트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는데 양당 후보가 비슷한 표를 얻으며 초접전을 벌인 만큼 지지를 얻지 못한 지역과 계층의 의견도 새 정부가 끌어안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통합을 주로 강조를 하더라고요. 통합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하지 않을까. 특히 5월 단체는 차기 정부가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에 기반해 국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고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적도 있는 터라 대통령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5.18이 더 이상 그 국민 갈등 또 그 일테면 호남을 배제하는 그런 폄훼와 애곡으로 쓰이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광주 시민들은 우려와 기대의 시선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마친 뒤 투표로 보여준 국민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도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힌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 이후 비대위 구성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의 득표율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0.7%포인트 차로 석패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선거 기간 동안 몇 가지 전남 미래발전 전략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전남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기대했던 해상풍력과 국립의대 신설 등 현안 사업에는 오히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캠프에 보낸 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 첫 번째는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애당초 탈원전 정책 폐지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해상풍력 사업을 비판해왔습니다. 남해안, 서해안에 총 80기가를 한다고 하면 서해안, 남해안 전체가 다 이 풍력 발전소가 되었거든요. 염해 농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공약이 있지만은 농지를 손대는 건 농업계 반대가 심해
추진 속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아리백 역시 전남의 핵심 과제지만 차기 정부의 입장은 불투명합니다. 국립의과대 설립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의대 설립 가능성을 기대해왔지만은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 분야 해법은 전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COP 33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사업 등 전남의 희망사항은 애당초 공약에 수용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에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비수도권의 끝자락 전남에는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곡성군 죽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0.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절 뒤편 대나무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열흘째 10,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학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 학교들의 대응이 각기 달라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해양대학교 교정이 텅 비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신입생을 비롯해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아무튼 그렇게 할 줄은 알았는데 결국엔 강행을 했는데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하죠. 이 학교의 학생 3,000여 명 가운데 90%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기숙사 생활관 56곳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격리자를 제외한 1학년 신입생 500여 명은 기숙사를 나와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저희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개학 이후 일주일 만에 학생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20대 미만이 전체 확진자의 30%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자율방역 체계로 비대면 수업을 강제할 수도 없고 대부분의 방역 수칙은 권고 사항입니다.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대한 방역 지침을 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단축 수업, 등교 수업 등 학교마다 방역 강도는 제각각. 교장 선생님의 철학에 따라서 안전을 중시하시는 분이 있고 또 수업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전을 많이 중시하게 되면 그 비대면 수업 쪽으로 전환을 좀 많이 가고요. 일선 학교의 방역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전남 지역 학교에는 3,000여 명의 방역 요원이 투입돼 발열 체크와 급식실 소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장 확인서만 제출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자가키트 검사가 아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임신부에게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원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임신부나 대리인이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한 명당 10개씩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확산 속에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재택치료 상담센터가 문을 연 지 한 달여 만에 8만 건이 넘는 전화 상담을 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가운데 재택치료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연계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1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시군에 설치된 재택치료 상담센터는 격리 해제 등 행정 업무부터 진단키트 배송, 의약품 처방까지 행정과 의료 상담을 한 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희생자 수습이 그나마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건 광주 소방구조대원들의 헌신 덕분인데요. 사고 수습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고민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먼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데 어려우셨나요?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거기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지하 1층부터 39층까지 그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걸어서 올라갔다는 거, 그런 거는 신체적인 조건이었고, 저한테는 지휘관 입장에서 그 인명 검색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피해자를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그 매일 밤 어떻게 보면은 그 요구 조자를 하루속히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속에서 밤을 지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고 발생 29일 만에 이제 모두 희생자가 수습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브리핑을 하실 때 목이 이렇게 메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피해자분의 부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손을 잡으면서 아무 말씀도 없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는 나름대로 좀 늦었습니다. 더 일찍 그 구조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미안함과, 그리고 옆에 있던 아들한테 아들 손을 잡으면서 이제는 당신 목이요, 아들이 어머니를 좀 더 케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장면을 마치고 나서 제가 언론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29일간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감이 교차를 하면서 저를 울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또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9년 4월에 고성 산불 당시에 상황실장 업무로 이제 총괄을 하셨었죠. 고성 산불 때와 비교하자면 이번 산불의 어떤 규모라던가 이런 건 어떤가요? 지금 현재 3, 4월에 지금 산불이 고성 산불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이번에 발생한 3월 달에 화재는 공교롭게도 울진, 강원도, 또 부산, 또 어제는 대구까지 화재가 전국적으로 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규모 면에서는 고성 산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산불은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소방력이 한 곳으로 집중이 안 되고 분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더 위험하고 크다고 보여집니다. 광주에서도 이제 소방력을 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지난 3월 저희들이 4일 금요일 날 한 11시 30분경에 그 펌프차하고 물탱크차,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헬기까지 해서 총 8대의 인원은 한 37명이 지금 그 동원이 됐었고요. 그 울진에서는 지금도 그 펌프차하고 물탱크차, 그리고 인력 32명은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보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좀 대책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3월 4일 금요일 날 그 울진의 소방력을 투입하고 나서 3월 5일 저희 광주 지역에서도 그 화재 위험 심각 단계에 따라서 소방 관서장들 지휘선상 근무,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화재가 나거나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동원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했고요. 전 직원에 대한 비상 연락망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좀 산불이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큰 화재나 사고들이 있을 때 소방대원분들이 정말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되시잖아요. 네.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죠. 그 트라우마 해결을 위해서 그 지휘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 해소 그 대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 화정동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막 피부병이 생기고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병원 진료를 해서 그 진료에 대한 그 보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PTSD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소방공무원들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 트라우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 입장에서. 네, 그럼 끝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화재 형상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의식을 버리고 시민들이 다 같이 담배꽁초 하나까지도 조심해서 화재 예방에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소방관들의 힘도 줄어들고 재산 피해액 줄여서 부강한 우리 광주 아니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안전하게 구조활동 하시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국민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군 월야면 빅그린 국가산단 일원에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들어서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한평군이 자동차 부품과 연구개발 사업 등 연관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지난해부터 빅그린 국가산단에 자동차 의자 제조 공장과 특장차 제조 공장 등 5개 기업과 404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어 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안심관광지에 신안 퍼플섬과 고흥 쑥섬 등 전남 지역의 10곳이 선정됐습니다. 또 봄 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에도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등 3곳이 뽑히는 등 관광공사의 내외국인 방문 안심관광지에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능 영재 키움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라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서류 심사와 면접 등으로 관련 학생 120명을 선발해 관련 전공 강사에 과외 교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참여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받을 예정이고 자세한 신청 기준은 관련 누리집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